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싱글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 보면 제가 블라인드 보면 싱글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저출산 이야기도 물론 나오지만 특히 요즘 싱글세, 요즘 특히 뭐 기록이 계속 갱신하다 보니까 블라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직업인 분들이 많잖아요. 불안한가 봐요. 본인도 불안하고 본인의 자식들도 반한가 봐요. 그래서 화들이 많이 나셨어요. 전반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싱글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일단 찬성하는 분들 글 몇 개 읽어볼게요. 공무원이 올린 건데 싱글세를 도입하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존중하는데 다만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있어야 하잖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많지만 싱글세를 받아야 맞지 않을까 싶다. 요런 글이고 그 다음 글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분도 약간 징벌적 성격,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분도. 싱글세 지금보다 최소 5배 더 거두면 안 돼? 물론 이제 이분의 싱글세에서는 딩크족 포함이고요. 아니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애들 수천만 명 들어와서 동남아 이민국 만들 건가? 애 있는 집에는 애 하나 낳으면 150, 둘 낳으면 300, 셋 낳으면 500. 지원금 이 정도 줘야 출산율이 회복되고 대한민국 정상화 된다고 봐라고 하셨는데 뭐 돈 지원하면 늘기는 늘겠죠. 그런데 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강남구 같은 경우 학계 출산율 박살 나 있거든요. 돈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GS 에너지는 빨리 싱글세 생겼으면 좋겠다. 나 내년에 결혼하니까 내년에 꼭 싱글세 폭탄 생기길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글도 있고 또 치과의사분은 이분은 정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싱글세 딩글세 도입하자. 지금 자식 낳은 사람들과 그 자식들은 뭔 죄냐. 지금 그 사람들은 자녀 부양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없는데 왜 30년 뒤에 그 자식들이 자식을 안 낳은 사람들 노인들을 부양을 해야 하는가. 노인이 되어서 은퇴한 후 남의 자식에 의해서 부양받고 싶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인간으로서 맞는 도리가 아닌가. 불임자 등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예외로 치더라도 애 안 낳는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을 부양할 아이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징벌적 가세를 하자. 내 아이가 걱정된다. 요런 글이에요. 블라가 제가 쭉 보면 제가 전부 다 카운팅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가세하자는 쪽이 많아요. 이쪽은 조금 직업들이 좋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가세하자는 쪽이 많고 반대하자는 의견이 좀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반대하는 분 글 하나 볼게요. 대신증권 다니시는 분인데 싱글세 얘기는 멍청하다. 나는 애가 있고 1주택이긴 하나 싱글세 얘기는 너무나 멍청한 논이다. 소득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고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들만 못하고 있는데 이건 가난함세, 못생김세와 다름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결혼을 할까? 더 못하게 되겠지. 싱글세를 걷는 것이 혼인율, 출산율을 올리지 않고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아 효과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고 정책의 목표가 뭔데 멍청한 인간들이 해줘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분 말씀이 저는 더 공감이 갑니다.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남자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진짜 저는 싱글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설령 부과를 한다면 지금 2018년도 30대 남성 임금 근로자 혼인율을 보면 1분위는 20.3밖에 안 되고 2분위 33.7, 3분위 40.9, 4분위 38.8, 5분위 47.6, 6분위 51.1, 7분위 62.4, 8분위 70.3, 9분위 80.2, 10분위 86.3이에요. 만약에 싱글세를 도입한다면 5분위까지는 해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아니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는데 상대방이 여기까지는 부과할 수 없죠.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6분위, 7분위도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설령 부과하더라도 여기는 조금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싱글세를 도입한다면 8분위, 9분위, 10분위에다가 부과를 해야죠. 여기에다가 왕창 누진세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사실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출산에 돈을 뿌렸지만 오히려 계속 떨어졌잖아요. 돈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움은 되긴 되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의 댓글 좀 볼게요. 경찰청 다니는 분이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고 이 페페 우는 모습을 올려놨네요. 그리고 NAC 농협 이분 글이 좀 괜찮더라고요. 애 낳자고 하는 건 본인이 좀 살면서 자녀 있는 사람들이 똥줄 타서 이러는 거다. 똥줄 타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똥줄 많이 탈걸요. 자기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구했고 좋은 직업을 얻었는데 야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금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다. 지금 국민연금도 많이 오를 것 같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그리고 본인의 자식들도 걱정되는 거죠. 똥줄 탈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하여튼 싱글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리고 좋은 말로 하면 사회 유진이 뭐니 그러지만 지가 잘 살았던 세상 지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인 거지.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이 앞에 소개시켜드린 글들 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싱글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예전에는 인구가 많으니 쉽게 말해서 좀 깔아주는 애들이 있었지. 일례로 똑같이 1등을 해도 100명 중에 1등이면 상위 1%지만 50명 중에 1등이면 상위 2%다.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적어지고 주로 애 낳는 건 있는 집 쪽이니 지금은 자기들끼리 경쟁만 더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 점점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일자리 수도 줄고 상위권 대학 가기도 좋은 직장 가지기도 경쟁이 더 심해지지. 그러니까 최상단, 뭐 전문직이라든가 대기업 요쪽은 박 터지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주로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된 직장인 사람들이 주로 결혼과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는 인구가 많으니 대우가 안 좋아도 사람이 구하기 쉬웠는데 이제는 외국인 끌어와야 하고 그러면 그만큼 사회는 혼란해지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엔 외국인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걸로 끝난 문제가 아닌 걸 이제 느끼는 거야. 자기가 살려고 했던 20억짜리 아파트 이런 것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지으니 부실로 중간에 완공 전에 막 무너지고 그러고 남의 일인 줄 알았던 게 자기한테도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지. 대기업도 생산과 소비가 같이 들어야 좋은데 인구가 줄으니 내수시장 축소되는 게 똥줄 타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축 사회로 들어가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다 힘들어집니다. 아직 본격적인 스타트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10년 뒤 정도부터가 진짜 저는 본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몸풀기 정도죠. 몸풀기 정도. 이어서 그러니 이제 와서 애 낳자 하는데 뭔 노예 대물림 할 일 있냐? 애 낳아봤자 나는 힘들고 위정자나 속칭 있는 것들 받아 깔아주는 일이 돼서 그것들만 좋은데 왜 그래야 함? 인구가 어떻게 되든 나 살 때까지 사는데 지장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부분이 사실 제가 볼 때 핵심인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 아니 지금 윗세대 사람들 결혼한 거 특히 뭐 직장 선배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결혼 생활에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닌 케이스가 워낙 많죠. 우리나라 또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잭스디스도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치열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나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도 커요. 소득 양극화가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그리 안 커요. 뭐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이야기는 본론은 아닌데 지금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는 거. 즉 아이를 안 낳는 거가 우리 구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구조에 대한 해결 없이 싱글세를 걷어가지고 그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돈을 뿌리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 안 돼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싱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간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조금 더 확대할 걸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싱글세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특히 대기업 그리고 전문직 분들이 많이 주장하시더라고요. 블라인드는 그게 뜨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뭐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본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업을 얻었는데 대한민국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늘 것 같거든요. 두렵죠. 그리고 본인의 자식들도 야 이거 나중에 대한민국에 있더라도 고생할 게 보이니까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걸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벌적 가세를 하자는 주장이거든요. 이분들 주장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가세를 해버리면 나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탕핑, 들어놓는 사람들도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탈조. 지금 많은 나라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민의 문호를 많이 열고 있죠. 그동안에도 소국적이었던 일본이 지금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일본도 열고 있고, 그리고 뭐 호주, 캐나다도 많이 문을 열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은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니까 여기로 넘어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징벌적으로 가버리면 탈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믹타오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믹타오 하는 이유가 한국 여자가 싫어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늙고 비싸고 결혼을 해도 존중 안 해주는 한국 여자가 싫어서 믹타오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 보고 나중에 싱글세 매기니까 너 결혼해. 결혼할까요? 저는 이분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꿀 빨 수 있는 만큼 꿀 이빠이 빨고 나중에 런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여자가 싫어가지고 믹타오 한 분들은 한국 여자 선택 안 해요. 차라리 국제 결혼하지.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분들도 탈도돼 버린다니까. 그냥 이분들은 그냥 믹타오 하게 내비두는 게 오히려 낫다니까요.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소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혼인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자는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여자는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라고 설문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표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소득하고 비례합니다. 여자는 약간 U자형으로 나와요. U자형으로.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남자의 소득을 늘려줘야죠. 그럼 남자의 소득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질의 일자는 어차피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 없애면 돼요.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뽑아라. 여자가 일을 잘한다? 그럼 여자를 더 많이 뽑아라. 남자가 일 잘하면 남자 더 많이 뽑든 그거는 기업 니네들이 알아서 해. 공사공단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풀어요. 그냥 할당제 다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관리자 비율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성 가산점 있는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또한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자도 군대 가야 돼요. 그러면 남녀 모두 군대 가고 그리고 군대 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취업할 때 혹은 뭐 공무원 같은 시험 칠 때 가산점을 주면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여자도 시간상의 문제지 군대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이
채용 시장에 있어가지고 역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지금 아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얻을 거예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시된 이후 2006년부터 해가지고 한 7.3 정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공사공단 뭐 등등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7.3 정도 일자리를 남자에서 여자로 뺏겼어요. 이거는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구조의 해결, 뭐 이 외에도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질은 여기라니까요. 혼인을 늘려야 된다니까요. 싱글세 늘리고 이런다고 뭐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돈을 푼다? 효과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탈조, 탕핑, 국결만 늘어가지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